안녕하세요. 부동산 이 비즈니스 3월 둘째 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난주 그 영상은 다 들으셨나요? 학교에서 2주간 이 영상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아직 못 보신 분은 어,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또 혹시 지난주 수업 들었는데 수업 체크가 안 되시는 분 제게 개별 문자 아니면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정정 시간에 제가 한번 참석으로 한번 제가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첫 교시는 온라인 광고 뜻, 그리고 광고 종류 등에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부동산 개발 광고 등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3교시 온라인 생존 마케팅 이 부분은 아마 20분 시간에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주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온라인 광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광고라고 하는 것은 광고주가 자신 또는 재화 등에 대한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용자나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그러니까 광고주가 정보통신망을 위해서 광고를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알리면서 유선 인터넷 기반 인터넷 광고와 무선 인터넷 기반 모바일 광고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예, 이 아래에 보시면 제가 온라인 광고 시장의 구성원에서 광고주, 광고 대행사, 매체 대행사, 온라인 미디어사를 제가 이렇게 구성원 4개를 챙겨봤는데요. 먼저 광고주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활동을 하는 주체자입니다. 그러니까 즉 광고를 하는 사람이죠. 광고를 하는 광고 대행사와 매체가 관련되므로 이들과 구별하는 뜻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냥 광고를 하는 사람이다. 광고 대행사는 광고주를 위해서 광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이고요. 매체 대행사는 매체주를 위해서 매체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광고주에 한번 보면 현대나 삼성 이런 건, 이 사람들이 광고를 하는 사람이구나. 온라인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사람이고, 그 광고의 온라인 미디어사는 아래 보시면 네이버나 네이트, 구글 이런 쪽에서 온라인 미디어사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광고 대행사나 매체 대행사를 통해서 여기 온라인 미디어사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크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온라인 마케팅의 종류와 광고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검색 광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 검색 광고는 크게 온라인 마케팅 종류는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SNS 광고 이 3가지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 검색 광고는 온라인 마케팅의 대표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의 포털 이용자가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등록한 웹사이트가 노출되는 광고로 이 비용은 클릭당 비용 CPC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검색 광고는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에 상위 노출을 시키려고 하면 광고 예산은 많이 들지만 그만큼의 효과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가 아닌 구매 목적인 고객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통해서 광고주분들의 업체를 상위에 노출시켜줘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네이버 포털의 경우에는 단순히 키워드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목적에 맞게 사이트 검색 광고, 쇼핑 검색 광고, 콘텐츠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 등으로 다양하게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광고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파워링크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드려서 여기서는 그만 넘어가고요. 다음에 제가 검색 광고 실행하는 방법을 한번 진행할 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나 문구 등 시각적인 효과로 진행되는 온라인 마케팅 종류다. 예전에는 이미지나 문구를 통해서도 했지만 요즘은 소리, 플래시를 접목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접목시키기도 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광고가 뭐지 조금 궁금하시죠? 자, 어떤 게 디스플레이 광고냐 하면 우리 네이버로 이렇게 돌아보시면 네이버 첫 화면에 보면 여기 상단에 여기 광고가 하나 뜨죠. 자, 이런 것들이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그러면 디스플레이 광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보통 보면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경우가 조금 많고 그 종류도 네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네이버에 첫 화면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광고를 할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디스플레이 광고는 시각적으로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이미지, 그리고 문구를 통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해당 브랜드나 브랜드의 상품을 홍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광고로 보통 노출당 비용으로 가금됩니다. 자, 검색 광고는 우리가 클릭당 CPC 형식으로 클릭당 비용이 과금이 되고요. 여기 디스플레이 광고는 CPM 노출당 비용으로 과금이 됩니다. CPM으로 가금되는 디스플레이 광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아닌 잠재 고객을 타겟팅하여 광고를 노출시켜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광고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여기 타겟팅 광고와 리타겟팅 광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타겟팅 광고는 광고주가 직접 업종에 맞는 특정 지역과 연령, 성별 등 원하는 대상을 설정해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리타겟팅 광고는 광고주의 웹사이트를 방문했거나 해당 업종과 관련된 키워드 등을 검색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SNS 광고입니다. 이 SNS 광고의 종류에는 뭐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SNS 계정을 이용해서 광고를 진행하는 SNS 광고가 있고요. 여기에는 해당 업종 타겟팅에 맞는 SNS를 통해서 SNS 이용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SNS 광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NS 광고는 좋은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홍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와 컨텐츠 제작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SNS는 조금 연령별, 취향별에 맞춰서 조금 달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스타그램은 보통 보면 20, 30대가 많이 하는 SNS죠. 그러면 SNS에는 내가 20, 30대를 초점을 맞추어서 광고를 하는 업종을 하고 있다. 업종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광고하시면 되고요. 요즘 핫하죠. 페이스북이. 거의 페이스북이 보면 정치에 선거 쪽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카카오 스토리는 우리나라의 뭐 페이스북 정도로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대중층이 아무래도 페이스북보다는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도 이렇게 광고를 진행을 해보면 페이스북 광고 효과가 엄청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과 페이스북도 제가 간단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광고의 장점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빨간 글자로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일단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무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내가 SNS에 열심히 홍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손이 열심히 하면 무료로 광고를 해주면서 내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다. 개인 사업자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특히나 광고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신다면 다른 광고 대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도 이 온라인 마케팅 광고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것 또한 온라인 마케팅 광고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일상의 필수가 되어버린 인터넷에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쉽게 잠재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케팅이고요. 온라인으로 광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구매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당 페이지에 유입되어 구매로 이어졌는지 광고 효과를 데이터화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광고에 비용을 더 투자하는 효과적인 그 광고도 이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오프라인 마케팅 중에 하나로 전단지를 이렇게 배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 전단지가 우리가 만드는 비용, 그리고 뭐 장수, 어디로 어떻게 노출된다까지는 알지만, 이 사람이 노출은 됐지만, 과연 수요자들이 이 전단지를 얼마나 받냐라는 어떤 통계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광고를 위해서 뭐 30만 원을 썼는데 과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이런 부분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라인 광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SNS 광고든지 검색 광고든지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보면 그 효과가 이 광고는 어떤 사람에게 어느 정도 비춰졌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이 광고를 실어야지 더 효과가 좋더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온라인 광고 특징입니다. 이용자와 상망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내가 SNS에 올리면 고객이 그 SNS의 댓글과 공감으로 서로 상호 어떻게 해요?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렇고요.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한한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근데 밤늦게 내가 SNS 올려도 내가 자기 전까지면 그 SNS에 어떻게 해요? 답글을 달 수 있죠. 그래서 광고의 노출 및 매출 효과 측정이 가능한 것 또한 이 온라인 광고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광고 현황입니다. 자, 여기 아래 보시면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왼쪽이 방송 광고 시장 규모고요. 오른쪽이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입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에 방송 광고 시장 규모가 3조 6천이었는데 지금 2019년도에 3조 3천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2020년을 예상한 겁니다. 여기에는 보면 2019년도에 나온 광고 현황이고요. 여기에는 보면 3조 1천만 원 정도, 3조 100만 원 정도로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프가 매년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5조 7천인데 반해서 2019년도는 6조 5천. 그죠? 그런데 2020년은
7조 3천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그냥 지상파나 방송 광고 시장의 규모보다는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가 엄청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TV 광고보다는 자체 회사마다 아니면 개인 강사마다 이렇게 온라인 특히 유튜브, 뭐 네이버 TV, 카카오 TV 등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온라인 광고 그 종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 좀 전에 말한 것과 같고요. 플랫폼은 웹과 모바일, IPTV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온라인 광고의 특징은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부터 타겟팅, 효과 분석, 그리고 리포팅 등 종합 광고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위에서 디스플레이 광고와 검색 광고 등은 알려드렸고요. 푸시 메시, 푸, 푸시 메시징 광고라고 있습니다. 이게 SNS, SMS, LMS, MMS, 뭐 DM 같은 걸 말하고요. 풀 광고, 바이럴 광고, 그리고 게임을 활용한 광고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온라인 광고의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 이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이 시비거리라고 할까요? 많이 주목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고요. 저작권은 학문의 연구 결과나 문예 창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그리고 저작 인격권, 그리고 저작 인접권자가 가지는 저작 인접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작권 분야의 광고 집행 시 주의할 점 제가 몇 가지만 살펴드리면 국가기관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그리고 회사 직원이 업무상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도 원칙으로는 회사 소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업무상 저작물의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그 개인과 회사와의 구체적인 계약 관계를 살펴봐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아래 보시면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보호는 못 받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이나 부정경제방지법 상에서는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온라인상에서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책의 표지와 줄거리를 함께 게재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출판사와 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상품 후기를 광고로 사용하는 경우 후기 자체가 개성적인 문체와 방법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네, 다음은 상표권입니다.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서 등록함으로써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상표는 이 상표가 지정한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의장권, 실용실황권 등이 있습니다. 상표권 분야 광고 집행 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부정경쟁 방지법 그리고 병행 수입의 경우 상표권 침해 그리고 키워드 검색 광고의 상표권 침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 나실 때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키워드 검색 광고의 상표권 침해 관련 판례입니다. 키워드 검색 광고가 뭡니까?
상표권자가 검색 광고를 함에 있어서 이 상표에 등록된 키워드 광고가 있습니다. 키워드. 근데 이 키워드를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게 되는데, 이때 상표권자 등이 검색 광고 행위를 상표권자 등이 등록 상표 등을 지정 상품 등의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사용 취소 심판권과 관련해서 등록 상표 등의 사용에 해당한다. 다음은 지적재산권 침해 사이트 광고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매 대행 사이트를 광고하면서 실제는 해외에서 직배송하는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 광고 집행을 하는 경우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적합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이렇게 보시면 위조 상품을 가지고 직배송인 양 이렇게 광고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또 초상권이라고 있습니다. 초상권,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서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 자사 상품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광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명 연예인과 사진 작가의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타인의 얼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네이버 AI가 이렇게 다 잡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인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내가 온라인상에 게재를 할 때는 꼭 뭘 한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금 부동산 개발 광고 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이 부분까지 제가 조금 진행하고, 다음 온라인 광고 시 법률적 확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광고 집행을 할 때 벌칙이 있습니다. 부당 광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등록 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영업 정지를 하고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관련 구정, 법령이나 자율규약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법령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에 의해서도 온라인 광고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광고주 자격 요건입니다. 부동산 광고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광고 집행 시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광고의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법에서 제4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분양 광고의 경우에는 허가권자로부터 분양 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업, 그리고 관광사업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면 안 되고요. 관광 숙박시설과 관광 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해서 광고하지는 못합니다. 네, 온라인 광고 가이드입니다. 자율적 광고 집행이 가능한데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매물금정센터를 부설기구로 두어서 거짓 매물 등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물의 존재 및
거래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